전북권 공항이 건설되면 연간 400만 명까지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정부 공항 계획에 반영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최강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전북 이전에 미칠 파장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비 이후 기온이 뚝 떨어지고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가을 황사까지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에 공항이 건설되면 1년 이용객이 최대 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권 국제공항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건데요. 남은 과제는 정부의 공항 계획에 반영시켜서 공항 건립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라북도가 용역을 거친 항공 수요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지역 항공 여객 수요는 10년 뒤인 2025년에 190만 명, 2030년에는 4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한중 간 인적 물적 교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식품 클러스터 태권도원 개원 모두 항공 수요를 끌어올릴 요인입니다. 공항은 계획 변경 후 건립까지 통상 10년이 걸려 도는 늦어도 2025년 내에 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여객 수요는 300만 명가량으로 개항 후 10년 내 흑자 전환을 감안할 때 수요는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정도가 3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전북은 또 7만 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여야 하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할 경우 목표를 더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는 2023년 이전에 22년도까지 개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새만금 권역 내에 들어설 전북권 공항의 정확한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정부의 공항 중장기 계획 고시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입지 선정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사퇴 압력을 받아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끝내 자진 사퇴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끝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오전에 사직서를 낸 뒤 초고속으로 오후에 곧바로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최 이사장은 복잡한 심경을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강조하며 기금본부 공사화에 반대해온 그동안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기금본부 공사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최 이사장의 사퇴는 기금본부 공사화를 노고로 한 것이라며 공사화 법안 상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기금본부 전북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사화 추진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군산시 행정구역인 가력도와 신시도를 연결해 조성된 것이며 2호 방조제 상당 부분도 신시도 관할 지역으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기존 법령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시장은 새만금 1, 2호 방조제를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 역시 고분양가 논란에서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에코시티 아파트 4개 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795만 원,
분양업체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6, 70만 원가량 낮춰졌지만 하루 앞서 전주시장이 상식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밝힌 것에 비하면 대체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와 비교해도 10만 원 안팎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의 분양가 결정이 고분양가 논란을 전혀 떨쳐내지 못한 데다 내년에 공급될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분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택지 공급 가격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뒤늦은 처방입니다. 최고가 경쟁 입찰보다는 추첨제에 의한 어떤 그 입찰로 해서 공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올 연말에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확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 374명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말까지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본인 소유가 확인될 경우 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요양보호사 5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82살 조모 씨가 요양원에서 열린 종교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익산 왕궁면 동용리의 한 야산에서 주차된 승합차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30살 김모 씨 등 남녀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렌터카 반납 기한이 지나 업체가 GPS로 차량을 추적했으며 차량 안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전북교육포럼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해 역사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라는 역사 쿠데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원광대학교의 학생단체들도 정부의 역사 쿠데타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비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수줍게 물든 단풍을 가을비가 촉촉하게 적십니다. 감나무엔 넉넉한 농부의 마음이 빨갛게 매달려 새들의 배를 불립니다. 오랜만에 가을비가 내린 전라북도 지방은 부안과 김제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비교적 많은 양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파카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덥다 그래서 얇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불로.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의 분포가 예상돼 평년보다 2, 3도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쯤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과 고지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이례적으로 가을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황사나 미세먼지 예보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이는 목표관리제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화재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279명으로 향후 3년 안에 17.4%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과 안전의식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토론과 함께 학생과 운전기사 등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교통사고 안전등급도에서는 전라북도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원 실상사에서 통일신라시대 선종사찰의 장독을 관리하고 보관하던 장고가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실상사 북쪽 담장 주변에서 항아리 28기와 대형 항아리를 묻기 위한 구덩이 38기 등 장고 유적을 확인하고 시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통일신라 최초의 선종사찰이었던 실상사의 규모와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지역방송 공공성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방송특별법이 제정 이후 실적으로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속 방안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성 프로그램 제작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방송관련법에 지역방송 편성 규약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6회) 정읍사 문화제가 30일부터 정읍시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또 익산시도 30일부터 열리는 서동 국화축제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0일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26회 정읍사 문화제는 새롭게 모습을 선보인 정읍사공원 일원이 무대입니다. 이번 문화제 공연 행사로는 정읍사 가요제를 비롯해 청소년 K-팝 페스티벌, 정읍사 인문학 강의와 콘서트가 펼쳐지며 체험 행사로는 사랑의 커플존 만들기와 사랑의 소원 등 달기 등 사랑을 주제로 한 풍성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축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읍사 문화공원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가 서동 국화축제와 보석 대축제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일 2차례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공용 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익산역과 국화축제장,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거쳐 보석 박물관을 둘러보는 코스로 운영됩니다. 올 들어 관광열차를 이용해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도 해양열차와 교육 전용열차, 그리고 임시 테마열차를 이용해 올 들어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수준인 10,000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4,3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차례에 걸쳐 일선 읍면을 찾아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행복한 마음을 통한 생명 존중 교육이 실시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사무관 선발 방식이 바뀌면서 여성 선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발표, 개별 면접을 통해 사무관 승진자를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집단 토론을 결합한 심층 면접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무관 승진에서는 62%인 10명이 여성 공무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상승했고 5명은 승진 서열이 낮았지만 역량평가 결과가 우수해 선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축분뇨 추적 단속이 새만금 유역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을 다음 달 군산과 익산, 부안까지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이동 추적 시스템은 정읍과 김제, 완주에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무단 방류 등으로 4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방신문 기자 50살 윤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군수 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T 위즈 프로야구 1군 선수단 60여 명이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익산 야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익산시는 지난 9월 하순 KT 위즈 2군 프로야구단과 2016년부터 3년간 익산에 연고를 두고 유니폼에 익산시 패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 발전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너울 꽃송이 버섯이 정부의 재배 심사를 마치고 등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품종은 기존 버섯보다 재배 기간을 30일 단축해 90일이면 생산이 가능하고 향과 식감이 독특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그간 꽃송이 버섯은 국내 품종이 개발되지 않고 재배 기술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하우스 콘서트로 진행되는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우스 콘서트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유일의 기타 4중주단인 서울 기타 콰르넷의 초청 공연이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공연으로 마련된 교동아트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오늘 교동아트 스튜디오 정원에서 열립니다. 2015 보석대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익산 주얼팰리스와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가 오늘부터 4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교수 초청 교육 심포지엄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도내 우수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하는 생생나눔 판매 장터가 오늘과 내일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에서 운영됩니다. 전북 자활 어울 한마당 행사가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8도, 남원 17도, 무주 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